누구나 그 인생의 고비는 있고 힘든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. 저는 뭐 크게 평탄하지 않았을까. 이런 중간에 고뇌도 없고 많고 어려움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. 직업을 잃어본 적도 없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애들 키우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운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 사는 것 같아요. 그런 뭐 내능력이라보다는 시대적을 잘 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88년 그 서울 올림픽이 있는 그 해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국가공기업 그 당시에 주택공사라는 회사가 있어요. 대한주택공사 조공 아파트 짓는 회사죠. 거기에 들어가서 쭉 근무를 했고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큰 공기업에 35년 11개월 거의 36년간 근무하고 작년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. 퇴직을 했는데 크게 보면 직업이 회사원 한 가지인데 그 안에서 2011년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한국토지주택대학교라는 우리 대학교가 있습니다. 그 대학교 교수 생활도 한 8년 정도를 했고 그래서 IMF 때인데 그 대구 대곡지구라고 좀 큰 신도시급 아파트가 있어요. 입주 좀 돼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IMF가 직장을 잃고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해약을 하러 오는 거예요. 해약을 하면은 그때 33평 아파트 한 8천만 원, 9천만 원 했는데 10% 위약금을 띄거든요.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분양주택을 2년 전세주택으로 좀 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도 2년 뒤에 경기가 약간 회복이 됐어요.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좀 오르고 거의 대부분 사람이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안 그랬으면 그 참 1,500명 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거든요. 회사에서도 약간 손실은 있었지만도 큰 틀에서는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When I was young, I'd listen to the radio. 저희들 어릴 때는 거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.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가 대구로 가가지고 초중고를 나왔습니다만은 그 여름 방학 때 되면 다 시골로 가요. 그러고 그 당시에는 시골마다 소를 먹였어요. 소. 집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산으로 같이 가가 소를 풀어놓습니다. 그래서 소가 풀 뜯어먹는 사이에 우리는 그 산으로 들러 막 뛰어다니고 놀죠. 그때 차가 다니는 게 아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비포장 도로였어요. 먼지 벌풀이면 차가 오는 게 멀리서 보면 막 보여요. 차가 오는데 뒤에 먼지가 막 나니까 비포장 도로니까 그래서 저기 누가 우리 마을에 누가 내리나 이런 것도 보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1987 이런 영화도 있고 요즘 서울에 보면 이런 영화가 그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속칭 말해서 데모하는 것도 참여를 해봤고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의 요구가 어떻고 그때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좀 공부를 못했어요.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깊이 있게 못했다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 그 시절만 할 수 있는 공부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뭐 외국 유학도 좀 갔다 오고 학자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. 역사, 인류사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. 근데 우리 한국적인 시각, 동양적인 시각에서 우리 인류사를 공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제가 88년도 회사를 들어갔는데 홍보실에 들어갔었어요. 근데 우리 와이프가 거기 있었습니다. 매월 만드는 소식지 기자였어요. 그 당시에 뭐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해가지고 그 당시 충무로가 인쇄소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갈 때 좀 따라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고 90년도 결혼을 했죠. 내가 훨씬 좋아했죠. 프로포즈를 촌놈스럽게 그 남산 팔각정이 있어요. 거기 가가지고 그냥 했습니다.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좀 와이프가 한 유산을 한 2-3번 했어요. 그렇게 아들 하나 얻어가 아까 그 큰 아들 낳았어요. 낳았는데
우리들은 잘 몰랐어요. 한 4, 5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조금 특이사항도 발견이 되고 이래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약간 발달장애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됐어요.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암담하더라고요. 저런 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든지 누가 보낸 거 아니겠냐. 저런 애들 열심히 키우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했고, 그때 그런 판정을 받아서 되게 힘들었었어요. 저보다 와이프가 더 힘들고 뭐 지켜보는 내가 더 힘드니까 매일 밤 울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. 어머니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. 그걸 꿋꿋이 받아내고 지키고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김희숙 여사 고생도 많이 했고 내같이 약간 다혈질적인 사람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빚은 두고두고 내가 갚아갈게. 고맙다. 그리고 사랑한다. 김희숙 여사. 점수를 딱 잘라 매기기 어렵는데 한 65점 정도 이렇게 매기고 싶습니다. 부족한 35점 점수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채워야 될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 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들 그런 거를 뭐 지역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데 그 시간을 쓰는데 35점을 할애하고 싶습니다.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멘트가 있는데 침묵하는 다수보다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조금 바꿀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필요한 시기에 돈을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정확하게 주장을 했다 그런 사람은 좀 기억되고 싶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좀 정의감 있게 살았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싶습니다. 예,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은 배태인인데 태인이 둘째 태근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끔 아버지하고 소주 한 잔 같이 해줘서 고맙다.